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진짜 9번 공격수 공백 메우지 못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와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고생을 좀 했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이 진짜 9번 공격수 영입을 위해 큰 돈을 준비하고 있다. 최신 보도를 보면 김민재 선수의 또 파트너, 동료로 유명한 나폴리의 오시멘과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 협상 상황, 오시멘 선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바이에른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기자죠. 예. 플레텐버그가 이제 그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올린 건데요. 현재 바이에른이 여름에 그 오시멘 영입을 거의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조금 강하게 표현했어요. would definitely join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절대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력하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confirmed again and today. 그러니까 이전에도 오시멘과 연결이 돼 내가 얘기했지만 또 한 번 확인했다. 오늘도 확인했다. 예. 바이에른이 오시멘 영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 보드진들이 이제 그를 매우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의 에이전트랑 이 선수 본인도 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보도를 보고 알았다기보다 실질적으로는 물밑 접촉이 이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음 주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제 관건은 이정료와 그 투엘 감독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더 많은 대화, 즉 이미 대화가 있었고 진전된 협의가 있을 것이고 양측이 긍정적이니 이정료만 맞는다면 그리고 투엘 감독만 오케이 한다면 급진전, 그러니까 정말 영입 과정까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 이적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보통은 이제 시즌 끝나기 한두 달 전에는 사실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플레텐버베르크 기자가 이제 그 스카이 독일 기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카이 독일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해당 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시멘이 현재 그 바이에른 보드진들이 가장 원하는 유형의 공격수고 가장 완벽한 유형의 공격수다. 빠르고 공중볼에도 강하고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도 잘하고 그런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일단 그 오시멘만 딱 상정해놓고 협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선수들과 동시 협상. 예를 들어서 케인한테도 물어보고 오시멘한테도 물어보면서 재는 게 아니라 오시멘을 1픽으로 찍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케인은 조금 배제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최근 보도를 보면 토트넘에서 솔직히 케인 선수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케인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노리기 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상황들을 보자면 노릴 수는 있지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게다가 토트넘은 이제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또 케인이 그 챔스 진출권에 너무 몰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 바에 오시멘 쪽으로 빨리 가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이에른은 오직 1억 유로까지만 최대한 맥시멈 그 이상은 절대 지출할 계획이 없다. 나폴리 쪽에서는 1억 유로는 물론 1억 1천만 유로, 1억 2천만 유로, 1억 3천만 유로 혹은 거기에 플러스 보너스까지도 원할 수 있다. 바이에른은 1억 유로만 쓰겠다. 나폴리는 1억 3천만 원 최소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여기다 플러스까지 옵션을 원한다는 거니까 물론 기본 이적료 봤을 때 3천만 유로 정도면 사실 협상을 통해서 다른 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협상할 때 나 1억 유로만 쓸 거야 해놓고도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고 필요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마련할 수도 있고 선수를 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려야만 좀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다만 근데 바이언의 그동안의 협상 방식을 보면요. 딱 저게 맞을 겁니다. 아니면 안 산다. 아니면은 이제 그래서 그 플레텐베르크 기자도 그 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무조건 오시멘인데 오시멘이 만약에 이적료 때문에 불발된다면은 그러면은 무한이 쪽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무한이는 바이언 보드진이 생각하는 완벽한 공격수는 아니다. 그래도 무한이가 이적료는 오시멘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무한히로 갈 수는 있는데 무한히로 간다면은 그거는 바이언 보드진들이 이 선수를 완벽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닌 어디까지나 이적료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맨시티와의 경기 결과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2차전이 남아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확실한 정말 검증된 9번 공격수 없이는 솔직히 분데스리가 우승도 중요하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사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늘 매 시즌 최대 목표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못 이루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시간 전쯤에 이런 트위터를 그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올렸었어요. 이미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이에른과 오시멘 그 에이전시하고는 이미 지난달에 통화를 했다. 통화가 이미 거의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지난 여름부터도 대화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구단 그 이사진에서는 좀 너무 비싸다. 이적료가 너무 비싸고 1억 유로 이상을 쓰는 것은 좀 무리다. 똑같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오시멘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은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멘 측의 의사는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멘도 바이에른이 콜한다면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건 또 개인 조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했을 때 바이에른이 나폴리와 협상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현수 측과는 정리하려는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그건 정리가 된 거죠. 그건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도 나폴리한테 1억 유로를 제시를 할 겁니다. 예, 그에 대한 이제 반응이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의 성향을 봤을 때는 안 돼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이 혼자 단독으로 원한다면 협의를 하겠지만 더 많은 돈을 내겠다는 팀도 나올 수도 있고 특히 뭐 첼시도 그렇고 카타르 인수권이 돼야 되지만 굳이 지금 바이에른이랑 협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다른 팀이랑 경쟁 붙이면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진행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빌트지에서도 독점으로 바이에른은 슈퍼 스트라이커 영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1억 유로가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뭐 가려서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유료 기사는 일부 못 보게 하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돈 지불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요, 바이에른은 공격수 위치만 개선한다면 역대 최고의 선수단 중 하나이다. 실제 그 공격수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니까요. 문제는 공격수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이에른은 현재 에릭 막심 슈퍼모팅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는 공식 대회에서 17골을 넣고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 이미 9경기에 결장했다. 그러하기에 여름 공격수를 강화해야 한다. 살리하미치치 단장은 물론 우리는 앉아서 이적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은 특히 나폴리 공격수 오시멘을 주시하고 있다. 하면서 그에 대한 주시는 단순히 이번 시즌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이전부터도 오시멘을 계속 주시해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바이에른 쪽에서는 오시멘의 포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잘할 선수니까 좀 어리기도 하고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올 시즌에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오래전부터 지켜봐왔기 때문에 원하고 특히 이제 슈퍼모팅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많은 것도 있는데 나이도 조금 있잖아요. 확실한 앞으로 몇 년간 이끌어갈 공격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독의 패널인 디디아만 뭐 예전에 리버풀과 바이에른에서 뛰었던 미드필더죠. 스포츠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오시멘은 기계이다. 그를 영입할 수 있다면 내가 봤을 때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는 가장 완벽한 스트라이커이자 젊은 레반도프스키다. 레반도프스키하고는 조금 스타일은 다른 걸로 보이는데 그냥 뭐 스트라이커를 상징하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빠르고 기술적으로 능숙하다. 볼을 지킬 수 있고 뛰어난 결정력에 더해 제공권에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럼 뭐 젊은 레반도프스키 얘기가 맞긴 한 것 같은데 하만이 생각한 거는 어찌됐거나 레반도프스키를 대신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오시멘은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에서 뛴 경험이 있고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멘이 원래 그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두각을 드러냈었어요. 그때 MVP였거든요. MVP여가지고 볼프스부르크가 영입을 했던 거였는데 그땐 너무 어렸다 보니까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릴로 이적을 했고 그래서 릴에서 성공해가지고 2020년에 7,500만 유로에 나폴리로 이적했다. 물론 뭐 이게 조금 같이 뻥튀기 된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그 현재 시장 가치는 1억 유로이다. 근데 뭐 그 책정된 금액과 또 이제 구단이 원하는 금액은 다른 거니까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의 평가가 1억 유로라는 것은 이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심지어 그리고 바이에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1억 유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축구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가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다 보니까 아니 정말 축구 선수가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 시장 상황과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요거는 뻥튀기가 아니라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봤을 때는 무리한 지출은 아니다. 오시멘한테 1억 유로 쓰던 건.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바이에른 신임 재무이사 미하엘 디데리히는 최근 구단 잡지인 50일과의 인터뷰에서 그 바이에른 구단 잡지인 거거든요. 1억 유로 대 이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바이에른은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잠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올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이에른이 이게 해리 케인을 노린다고 했을 때도 1억 유로 정도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준비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토트넘도 그러니까 외국으로 간다면 해외로 간다면 1억 유로면은 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재 이적 시장에서 최고급 공격수들의 가치가 1억 유로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좀 돌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디데리가 그 부임했을 때 50일이라고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 1억 유로 가능성 있다. 다만 상출을 해야 된다. 얼마나 그만큼의 활약상을 펼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 그 굉장히 유명한 은행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히프페어인 그 방크라는 데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에른 보드진에 부임을 했는데 뭐 그 프랑크푸르트어 알게마이네 짜이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타입의 혁신적인 은행가라고 평가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선수를 영입할 때 리스크를 따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정말 세밀하게 따질 수 있는 전문가가 바이에른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만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능하다면 투자도 이제는 예전처럼 보수적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크게 쓰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즉 이제 이런 분이라면 이제 나폴리와 협상 테이블이 열렸을 때 여러 제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보너스를 논의할 수도 있고 선수를 낄 수도 있고 나폴리와 어떤 그 여러 다방면의 협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수 영입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연봉 협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연봉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단 규모에 맞게 제한을 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연봉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키커즈의 게오르그 홀츠너 기자가 4월 11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최신 기사네요. 최신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그 맨시티하고 바이에른이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나온 기사긴 한 거예요. 맨시티로 이적하기 전에 바이에른이 혼란 영입을 제의를 실제로 했었고 여기서 이제 그 3,500만 유로의 연봉을 제시했다. 이거는 바이에른의 연봉 상한선을 깨는 제의였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떠나니까 혼란들을 무조건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란이 맨시티를 선택하면서 이게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라고 한 거니까 연봉 싸움에서도 바이에른이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선수라면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잡겠다. 대신 그만큼의 효과를 끌어내겠다.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인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돈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식대로 가다가는 솔직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경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번 시즌 바이에른의 공격수 현황을 놓고 보면은 추포모팅이 가장 많이 뛰고 있긴 하지만은 추포모팅이 없을 때 이제 토마스 밀러, 마네 그리고 그나브리, 무시알라 등이 돌아가면서 뛰고 있는데 사실 그 공격수로서는 다들 정통파 공격수가 아니니까 추포모팅 제외하면은 불만족스럽죠. 거기다가 뭐 득점을 놓고 봐도 결국 레반도프스키는 몇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만 30골 이상 넣던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참 부족한 거죠. 3명이 간신히 딱 메우는 건데, 레반도프스키 골을. 그러면 3명을 써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한 명의 득점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게다가 이제 사디오 마네 선수가 원래 측면에서도 공격력과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 부상이라든지 폼 저하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다음 시즌에도 이 선수가 뭐 리버풀에서만큼 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사실 마네는 도리어 더 하향세를 탈 위험성이 있는 선수죠. 추포모팅이 없을 때 공백이 좀 큰 건데요. 나게스만 감독이 결국 날아갔었던 게 레버쿠젠전 패배 때문이었잖아요. 물론 뭐 그 패배 끝나고 바로 스키 타러 가서 패배가 되긴 했었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올리버 칸이 얘기하긴 했어도 어쨌건 간에 그 레버쿠젠전 패했을 때도 추포모팅이 등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또 이번 맨시티전도 빠지니까 결국 무기력한 모습을 공격에서 무기력했던 거였죠. 다른 포지션은 뭐 그렇게 무기력하진 않았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모팅이 있어도 성에 안 찰 정도인데 없으니까 더 크다. 그렇다면 어찌 됐거나 누가 됐거나 올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은 9번 유형의 공격수를 사야 된다. 당연히 뭐 맨시티전에서 바이에른이 뭐 점유는 했죠. 그 펩 가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역대 그 최다 점유율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최 감독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서는 질만한 경기가 아니었고 뭐 만족스럽다. 하지만은 결국 점유에도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고 슈팅 숫자에서도 12대 7로 밀렸고
무엇보다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공격 방식이 대부분 이제 사네의 슈팅에 의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에 의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뭐 결국 기대 득점은 0.8골. 물론 뭐 한 골은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에서도 결국 못 넣은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맨시티가 바이에른도 노렸었던 혼란을 데려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니 이제 바이에른은 이번 여름에 꼭 공격수를 데려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추포모팅이 최근 들어서 부상 빈도가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전에 부상이 조금 없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조금 전염병이라던가 코로나나 이런 걸로 빠지긴 했던 거였거든요. 2021-22 시즌까지. 예. 근데 그때는 왜냐면은 부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레반도프스키 백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경기를 안 나오니까 지칠 일이 없던 예. 거죠.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벌써 그 사타구니 부상도 있었고 등 부상. 그 등 부상은 이전에도 있었던 부위이기 때문에 예. 조금 원래 나이 들면 등 부상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장기적인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무릎 부상도 있고 이런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만 34세면 이제 30세 중반으로 가고 신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게다가 또 시즌 중 올해는 이제 월드컵까지 치르다 보니까 더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다음 시즌에는 35세가 돼요. 그 원래 추포모팅이 이번 시즌 이상하게 골을 넣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운동 능력으로만 축구하는 예. 선수예요. 골 같은 거는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선수였거든요. 물론 이제 개안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골을 못 넣을 수도 있다. 즉 네. 다음 시즌 슈퍼모텐을 1옵션으로 믿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시즌이 원 시즌 원더에 가깝죠. 예. 슈퍼모팅은. 이러한 가운데 뭐 바이에른은 만약에 뭐 오시맨이 안 된다면은 다른 공격수들도 원하고 있긴 하거든요. 무조건 이번에 공격수 보강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케인은 약간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케인 자체도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더 원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뭐 이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시즌이 끝나봐야 예, 알겠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플러스 맨유 인수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러면 케인도 갈 데가 없어지니까 네. 바이언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오시맨 다음 옵션은 무한히를 생각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무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하무스 같은 경우는 현재 벤피카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무스 에이전시인 제스티푸테하고 이제 바이언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호날두 네. 여고포도 했었잖아요. 근데 제스푸트는 이제 조르제 벤데스가 운영하다 보니까 네. 빅클럽들이랑 웬만큼 다 관계가 그렇죠. 좋아요. 다 예. 친해요. 예. 첼시, 레알도 예. 친하고. 그래서 이제 하무스 로리스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오시맨하고 무한히가 가장 앞서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플래텐베르크 기자가 한 얘기인데 이것도 플래텐베르크 기자가 네. 쓴 거니까요. 바이언은 팀 공격에 속도감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오시맨이 최고의 뭐 옵션이겠지만 뭐 안 된다면 절충안으로 무한이나 혹은 하모스를 데려와서 또 이 선수들은 성장 가능성이 또 남아 있으니까 또 끌어올리겠다. 네, 다만 그 하무스보다는 오시맨과 무한이가 좀 더 예. 빠른 선수니까 하무스는 빠르다기보다는 골잡이죠. 빈 공간을 예. 들어가서 골 넣는 유형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거나 이제 케인과 오시맨의 이름값에 비해 무한이 하모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이용료를 쓰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케인과 오시맨을 설득해 보려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나폴리의 지금 챔스 돌풍을 또 이끌고 있는 오시맨을 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은데 다만 근데 아직까지 투엘 감독의 의향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언제 얼마 되지도 않기도 했고 좀 투엘 본인도 좀 팀을 운영해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맨시티와 챔스 이제 8강 2차전 결과까지 보고 나서 좀 짚어보지 않을까. 투에도 날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가겠으면 다시 복귀. 아, 아직 계약 중이다. 그렇죠. 계약 중이니까. 그렇죠. 예. 어찌됐거나 많은 변수가 있는 올 시즌 후반기인데요. 뭐 중요한 건 챔피언스리그 성적일 것 같아요. 한준 TV는 계속해서 또 많은 그 이적이 예상되는 올 여름 이적 시장 유럽 축구 핵심 이슈들 현지 독점 네트워크뿐 아니라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꼼꼼한 팩트 체크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